의학적으로는 저는 이제 백신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내가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생기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집단 면역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제는 뭐 델타 변이니 뭐 알파, 베타, 델타 무슨 뭐 나중에 감마까지 가고 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힘들어. 이제 너무 막 계속 변이 하니까 지친다. 그래서 이제 기존 백신이 뭐 효과가 없네, 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돼 난리가 나는데, 맨 처음에 그 mRNA 백신이 개발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던 게 있었잖아요. 어떤 거예요? 이거 혹시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뭐 임상시험 얼마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승인해줘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기사도 뜨면 뭐 누가 죽었네, 뭐 누가 뭐 전신마비가 됐네, 되게 무서운 게 막 뜨잖아요, 막. 저도 맞기 전에 엄청 무서웠어요. 괜히 이거 코로나 피하려다가 한 방에 가는 거 아닌가 막 다 걱정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의학적인 측면이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뭐 그런 게 부작용은 사실 일반적인 독감 백신에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확률이긴 하거든요.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독감 백신 같은 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맞게는 하잖아요. 그렇죠. 강제는 안 되지. 요즘 분위기는 거의 사실상 강제로 맞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뭐 제가 만약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안 맞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죠. 맞아요. 사실 내 의사랑 상관없이 좀 맞는 그런 면도 있는데, 아니 그랬다가 부작용 생겨나 죽으면은 어떡하나, 억울하잖아요 이거. 이거 보상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을 어떻게 받을까요 근데? 뭐 기사 보니까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해주겠다 뭐 이런 기사 엄청 많던데. 그러니까 해주겠다 말만 있고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잖아요. 받았다? 그 보니까는 경증 막 몇 명 이렇게 막 받았다 이런 거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나라에서 돈을 주려면은 대통령이 뭐 그냥 뭐 돈 좀 주죠 뭐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좀.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건 약간 약물 부작용 느낌이 좀 나잖아요. 네. 그 주사 놓는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뭐 부작용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뭐 백신을 놓는 건 아닐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먹고 죽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모든 약은 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건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복불복인 거네. 그쵸. 제가 먹어보면은 나는 타이레놀이 안 맞는 사람이구나 한 번 먹어보면 알 수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기 전까지는 제가 타이레놀을 먹고 부작용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는 약사법에 규정이 있어요. 있어요? 그쵸. 약사법에 보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타이레놀 한번 옛날에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전 타이레놀이 안 맞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저는 타이레놀이 안 맞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타이레놀 처방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을 했다. 그러면 의사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의사한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이레놀 먹었는데 강력한 부작용을 해서 제가 죽었어요. 그럼 사실 이거 의사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죽었으니까 보상은 받아야겠고, 그럴 때는 이제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이제 돼 있죠.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약물 부작용이 생겨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뭐 장애가 남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구제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예외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약물 부작용이면은 이제 나라에서 돈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합병증이 생긴 거는 보상을 안 해준대요. 나보고 강제로 이제 맞으라고 해가지고 맞았는데 내가 죽어도 보상도 안 해줘. 너무 억울하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예외로 사유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은, 백신 맞다가 이제 사망했다고 해서 돈을 안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보면은 따로 그 보상 절차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상받고 저쪽에서도 보상받으면 이중 보상이니까 그런 걸 막으려고 이제 약사법 규정대로 주는 게 아니라 감염법 예방법 규정에 따라서 돈을 청구해라 라고 해가지고 예외로 돼 있는 거죠. 감염법 예방법에 보면은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이제 백신 맞다가 예방접종으로 합병증이 생기면은 이건 이제 나라에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진료비, 그리고 사망하면은 이제 뭐 장례비, 그렇게 크진 않네요. 장제비가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너무 적은데요? 그쵸. 그리고 뭐 장애가 생기면은 뭐 장애에 대해서도 이제 일시보상금을 주고, 사망에도 일시보상금을 주고. 근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게 어렵겠네. 그게 법적으로 근거는 있어요. 제가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갑자기 한 이틀 뒤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인가? 아니면은 기저질환 아니야? 그러니까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이렇다는 걸 조금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뭔가 자료들은 모아놓고 있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쵸. 사실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딱 100% 원인이다. 그런 경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사망 원인이 100이다. 근데 100 중에 한 80 정도가 이제 백신이 원인이 됐다. 이러면 당연히 백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백신 때문에 요러요러한 단계를 거쳐서 제가 사망했습니다라는 걸 밝히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망 원인이 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신이고 근데 나머지 4개는 절대 아니니까 백신이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특별히 지병이 있던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뭐 백신 때문에 그랬다고 추정을 해주는 게 뭐 이 제도의 취지상 맞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나라에 보상금을 청구를 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은 요거는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죠. 의학적으로는 저는 이제 백신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내가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생기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집단 면역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합병증 생겼는데 보상도 못 받는다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하실까봐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게 2019년 겨울인데 2021년 여름까지도 아직도 지금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조금 더 파이팅을 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